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영공사. 자, 막상 시작하려니 걱정 반 설렘 반이죠. 직영공사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마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직영공사를 진행할 때 공정별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직영공사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반셀프 인테리어 잘하는 법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자, 직영공사를 할 때는 여러분의 실수는 곧장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작은 공사일지라도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할 부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순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인테리어 관련 카페를 보면 직영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 포기한 분들도 있고 아무런 정보와 준비 없이 덤볐다가 큰 코 다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심지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자, 그 정도로 직영공사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공사인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모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공사하려 하니 더 힘든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견적보다 더 중요한 각 공정별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나 공정별 견적은 인테리어 카페나 블로그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직영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 공정별로 주의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 직영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직영공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공사 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직영공사 일정을 짜기 위해선 공정의 순서부터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자, 공정의 순서만 알아도 직영공사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우선 직영공사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줄 짜기, 업체 계약,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 철거, 창호, 목공, 전기, 타일, 욕실, 필름 도장, 바닥재, 도배, 조명, 가구, 마무리, 그리고 입주 청소.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필요 없는 건 제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정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인테리어 업체의 스케줄표를 따라 하셨다간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현장 경험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공정 간의 간격을 여유롭게 잡아주시는 게 좋답니다. 자, 여기서 기초공사 단계인 창호, 목공, 전기, 타일은 어느 정도 일정이 겹쳐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공정들이 겹칠 때는 현장 감리를 잘 해주셔서 작업자들 간의 동선 간섭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주셨다면 작업자와 업체 섭외를 해주셔야겠죠. 자, 저는 사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공사는 작업자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작업자를 섭외하고 또 어떤 업체와 계약하느냐가 관건이랍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계약 전에는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고 하고 계약 후에 작업을 시작하면서 불가능하다더니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직영공사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자로라도 내용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인테리어 카페나 SNS 등으로 먼저 연락이 온다면 의심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정말 숨은 고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연락하는 사람 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자, 실력 있고 양심적인 분들은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미리미리 섭외해야겠죠. 자, 작업자와 업체는 섭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견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투자 시간 대비 좋은 견적과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자, 관리사무소에 인테리어 공사 신고할 때는 공사 기간이나 공사 양에 따라 신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또 아파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주방, 도배 정도만 한다고 하면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알림판에 공사 안내문만 넣어두고 그냥 진행하라는 곳이 있는 반면 주방 하나만 교체한다고 해도 엘리베이터 보양부터 엘리베이터 사용비 그리고 이웃세대 서명까지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 인테리어 공사하면 소음 관련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웃세대 서명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자, 쿨하게 서명해주는 이웃이 있는 반면 서명을 안 해주고 문전박대하는 이웃도 분명 있을 텐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서명 정도는 그냥 직접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운 좋으면 1시간도 안 걸리고 금방 끝낼 수 있고요. 종량제 봉투 하나씩 드리면서 서명과 동시에 이웃끼리 인사하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 발품 팔며 공들인 것들을 지금 이 철거 공정부터 거침없이 진행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철거할 때 주의할 점은 철거해야 될 양이 많다면 철거 전문 업체를 부르셔서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 자, 주방, 마루 정도의 철거라면 해당 업체에 추가 비용을 내고 철거를 요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가구 철거는 소음이 적은 편이지만 마루와 옹벽 철거 등은 소음이 심한 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사실 창호는 정해진 틀에 알맞게 제작해서 끼워 넣는 방식이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선 본인이 계약한 창호의 스펙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창호는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감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내 외부에서 꼼꼼하게 우레탄 폼 충진을 잘 시켰는지, 그리고 외부 코킹 작업이 깔끔하게 잘 되었는지만 보면 된답니다. 자, 꼼꼼한 우레탄 폼 충진은 단열에 영향을 미치고요. 실리콘 코킹 작업은 누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꼼꼼한 시공팀과 일하는 업체에서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 설비, 목공, 전기 작업은 업체와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자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목재상이나 조명가게와 같은 자재 판매처에서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말 그대로 소개만 받는 것 뿐이라서 직접 섭외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자, 이렇게 직접 작업자를 섭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전 미팅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관련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도움되실 거예요. 자, 섭외만 해놓으면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직영공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자, 잘하는 작업자 분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지시 내용은 문자로도 남겨놓으시고 현장에도 눈에 잘 띄게 표기해두는 게 서로서로 좋습니다. 자, 다음은 타일 공정인데요. 직영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타일 반장님의 몸값이 가장 비싼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방, 욕실, 베란다, 다용도실과 현관 작업을 원하신다면 타일 작업자 한 팀만 섭외하시고 한 번에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 주방과 욕실 시공업체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진행시킬 게 아니라 한 팀에게 추가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목공이나 타일의 경우에는 품으로 일당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정말 가끔 가다가 3일치 분량을 5일치까지 질질 끈다거나 작업 시간을 안 채우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직영공사인 걸 눈치채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악용하는 분들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미팅 때 정확하게 작업 내용을 알려주시고 어느 정도 걸릴지 작업 소요 기간도 꼭 답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자들은 한두 번 일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의 양만 보고도 작업 기간이 대충 나온답니다. 자,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작업 반장님들은 안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욕실 도기 공정은 설비와 타일이 끝난 상태에서 세팅하는 단계인데요. 자, 도기들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스크래치와 파손, 찍힘이 많이 나오는 공정이랍니다. 자, 그래서 마루, 도배, 장판, 필름과 같은 찍힘과 파손에 약한 공정들보다 먼저 일정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또 욕실은 물이 잘 빠지도록 바닥 기울기인 구배가 잡혀있기 때문에 변기에 수평을 잘 잡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자, 변기 수평으로 인한 시공하자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시공 전후로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필름, 바닥재, 도배 공정 단계의 주의사항인데요. 자, 우선 필름은 비슷한 컬러라고 해도 디자인이나 질감에 따라 단가가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필름 시공 전에 바르는 프라이머는 유성보다 수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에는 대부분 수성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장판이나 마루 같은 바닥재를 시공할 때는 앞서 목공이나 타일, 도기 등의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가 현장에 없도록 잘 치워놓는 게 좋습니다. 자, 쓰레기나 기타 물건들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작업 불가 판정을 하고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 전체가 동일한 바닥재가 아니고 구역별로 다른 바닥재라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자재가 만나는 부분은 프로파일이나 재료 분리대 등으로 깔끔하게 마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주방은 포세리다인, 거실은 마루로 할 때 주방과 거실이 만나는 부분은 바닥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도배 공정에서 주의할 사항으로는 기존 벽이 심하게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도배 후에 눈에 띄게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자, 물론 추가 비용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곰팡이 문제 관련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환기 부족으로 인한 눅눅한 환경에서 발생한 심하지 않은 곰팡이의 경우에는 곰팡이를 닦아내고 제거제나 방습제를 사용해서 시공하면 되는데, 문제는 단열이나 누수로 인한 곰팡이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도배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설비나 목공 쪽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도배 후에는 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자연 건조해 주는 게 좋고,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철을 고려한다면 최소 2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보고 벽지가 짱짱하게 펴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주 뒤에도 도배가 울어 있다면 하자 보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명의 경우에는 앞서 전기 작업을 하면서 빼놓은 전기 위치 그대로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조명이 잘 들어오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인테리어를 하면서 시공성 가구에는 주방, 붙박이장, 신발장, 그리고 베란다장 정도가 있는데요. 자, 주방 가구는 반조립 상태로 출고돼서 현장에서 조립은 물론이고 현장 사이즈에 맞춰 재다듬해서 시공을 해야 하다 보니 벽이나 필름, 바닥에 스크래치나 찍힘이 생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시공성 가구이다 보니 피스와 같은 뾰족한 철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그런 철물을 바닥에 떨어뜨린 걸 모르고 밟아버린다면 그대로 바닥에 찍힌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면 보양은 필수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구가 설치되고 나서는 급수와 배수 그리고 후드가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방 인테리어 후 체크사항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 업로드한 주방 인테리어 후 체크사항 5가지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에는 주방에 식기세척기나 키친핏 냉장고도 많이 설치하는데요. 자, 이런 빌트인 가전 설치는 꼭 입주 청소를 하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사 일정 중 마지막으로 마무리 일정은 최소 하루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 하루 동안 인테리어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입주하고 나서 천천히 체크하셔도 되지만 짐이나 가구들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체크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주 청소는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창틀부터 가구 내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꼼꼼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직영공사를 진행할 때 공정별 주의사항을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알아봤는데요.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주의사항들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썼다가 진행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자면 본인이 원한 대로 직영공사를 마무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직영공사는 어느 정도의 절충과 양보가 필요한 공사인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턴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저의 주방 인테리어 시공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네이버에서 정바트를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저의 정보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